안녕하세요. 책 읽는 담비? 아니, 책 읽지 않는 담비입니다. 책을 다시 소리내어 읽어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지 꽤 되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무언가를 행동하기에 마음의 시간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휩싸여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마음이 좋지 않은 생각이 많은 날이 찾아왔고 그렇게 책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힘들 때만 책을 읽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민석 작가님의 에세이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한 구절 덕분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니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당신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전히 멋지고 빛나는 사람. 맞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진짜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나도? 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물음표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 제가 아주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소중하고 빛나게 여기는 것, 그게 중요한 건데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가 나를 소중히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본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나요? 멋지고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입니다. 오늘도 천천히 책 읽어볼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세상에 나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심으로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상처받는 순간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기에 당연하지 않은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하고,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아무런 대꾸도 할 힘이 없다면 침묵해도 좋습니다. 남을 신경 쓰느라 못 본 척 지나갔던 내 감정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해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미루지 않기로 해요. 한 가지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인연은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러니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얼굴 한번 마주한 적 없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연이 닿았듯이 앞으로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날이 올 테니까요. 삶에 대한 막연한 걱정으로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이 나쁘게만은 흘러가지 않을 테니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 나의 계절이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계절은 언젠가 바뀝니다. 차디찬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다가와 꽃을 피우듯 나의 계절도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를 믿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힘든 계절 조심히 건너가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요. 멀리서나마 당신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겨울 냄새 가득한 작업실에서 지민석. 삶이 동화 같진 않아도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나는 어렸을 적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부터 현실주의자였다. 누군가 내게 꿈을 물어도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 같은 영웅이라고 답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런 초능력자들은 영화에나 등장하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말했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대통령이라니. 그땐 내가 참 순진했지. 이제 나는 친구들과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을 안주 삼아 떠올리며 그 순진함을 비웃는 어른이 되었다. 살아보니 현실은 냉혹했다. 어린 나는 영웅과 대통령 중에서 더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마저 비현실적임을 깨닫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금은 대통령은커녕 시의원에 도전하는 것도 평생 힘들다는 것을 안다. 유년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꿈꾸던 미래는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나는 내가 30쯤엔 기품 있고 여유로운 어른이 될 줄만 알았다. 사회에 공헌하여 숭고한 위협을 달성한 어른이 될 줄만 알았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설프고 조악하다. 늘 쫓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내 한몸 챙기기 버겁다. 사회적 위협이라니 감히 엄두도 안 난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도 가끔 보인다. 머릿속은 어릴 적 그대로인데 몸만 정직하게 변했다. 실상은 그저 나이 먹은 어린애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오늘을 살아간다. 많은 것들이 빠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통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나를 덮치고 나는 그런 세상에서 중심을 잡느라 휘청인다.
아마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도 어릴 적 그리던 동화처럼 찬란하게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대통령이 되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유권자로 남아 작은 일상을 지키기 위해 투표하는 삶이 나와 더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어릴 적 꿈꾸던 동화처럼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나는 내 삶이 싫지 않다. 동화를 꿈꿨기에 가능한 일이 몇 가지 있다. 한때 세계적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었던 아이는 취미로 운동을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어른이 되었고, 슈바이처 위인전을 보며 감동하던 아이는 다양한 비영리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어른이 되었다. 그런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까닭은 어쩌면 어릴 적 내 안에 작은 동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내 삶이 동화 같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어릴 적 품어왔던 작은 상상들은 다양한 가능성의 씨앗이었고, 결국 그 씨앗은 다른 형태로 열매를 맺어 지금의 나에게 다가왔기에. 나는 내 삶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노력을 동반하는 일이다. 그 노력은 때론 나를 예상치 못한 풍경으로 데려간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려 노력한다면 어쩌면 나의 동화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작은 분명 나를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품어본다. 모든 말을 예민하게 듣지 말자. 타인이 툭 던진 한마디를 온종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소한 말도 가볍게 지나치지 못한다. 상대방의 말에 조금이라도 가시가 돋아있다고 느끼면 몹시 초조한 상태가 된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그날 들었던 말을 계속 곱씹고, 심지어 다음날까지 그 말을 떠올리다가 다른 일에 집중할 에너지마저 빼앗기고 만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남의 말 한마디에 전전긍긍할까?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매 순간 의식하고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 자신을 안 좋아한다고 느끼던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면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찾아내려 한다. 오랜 시간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그 말이 사실은 비꼬는 말이었네 하며 혼자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분노하거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하지만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그가 가진 성향과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뒤늦게 그에게 별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그가 과거에 했던 말이 은근히 비꼬거나 당신을 상처 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말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애초에 당신의 생각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타인의 말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찾는 것이 습관이라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부정적인 신호를 발견해도 생각을 키우지 말고 중단하라. 한두 번 비꼬는 말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나를 세우면 결국 당신은 외로워진다. 설령 누군가 당신에게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눈치껏 그 의도를 알아차려줄 의무는 없다.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상대방이 표현 방식을 바꿔야 할 일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는 없으면서 언짢은 티는 내고 싶은 소심한 사람일 뿐이다. 툭 던지는 말은 툭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그 사람의 문제까지 당신이 떠안지 마라. 너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 미운 사람. 이 말을 놓고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누구나 한 명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을 것이다.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당신은 그에게 상처받았던 순간과 못 견디게 미운 그의 단점까지 기억에서 꺼내어 곱씹을 것이다. 그때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한 번 더 묻고 싶다. 당연히 괴로울 것이다. 인간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도 예외는 아니다. 어쩌면 그는 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장점을 지닌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미움의 대상을 굳이 한 번 더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안 맞는 것이다. 모양이 다른 두 퍼즐은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맞춰지는 게 아니다. 만약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억지로 그를 이해해 보려고 애써 그에게 맞춰보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다면 그만두라고 말해주고 싶다. 사람은 쉬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살아보니 정말 그렇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내 미움을 산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부적절한 짓을 골라야 할 테니 나 말고도 미워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람이다. 성공은 최고의 복수라는 말도 머릿속에 남겨두지 마라. 보란듯이 성공해서 복수하겠다는 마음조차 해롭고 아깝다. 나의 성공은 내가 온전히 누려야 할 행복일 뿐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마저 적을 떠올려봤자 내 기분만 상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땐 그저 이 단순한 사실만 기억하자. 내가 소중해서 너를 미워하지 않을 뿐이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사과.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는 일이 생긴다. 혼잡한 인파 속을 지나가다 반대편 사람과 부딪히는 일처럼 고의가 아닌 가벼운 실수라면 사과받는 이도 가볍게 웃으며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혔거나
악의적으로 곤란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진지하게 그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 마치 선심 쓰듯 사과를 툭 던지는 이들이 있다.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이번 일은 미안한데 너도 저번에 나한테 잘못했잖아. 아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됐지? 상대의 입에서 사과의 말이 흘러나와 내 귀에 닿기까지 단 몇 초, 단 몇 마디에 불과하더라도 사과받는 사람은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금방 판별할 수 있다. 사과란 본심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행위여서 진정성이 없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런데 갈등이 두려운 사람들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를 받아주기도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더 심각한 싸움으로 만들기 싫어서, 엮여봤자 나만 손해일 것 같아서, 안 받아주자니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를 마지못해 받아준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때는 상대가 아닌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릴 적 친구와의 갈등을 중재하는 이는 대부분 어른이다. 어른은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싸움을 유치하고 귀여운 애들 다툼 정도로 치부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의 지도하에 한쪽이 미안해 라고 말하면 다른 한쪽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법을 학습한다.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를 제대로 대면하지도 못한 채 말이다.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사과를 거절하는 순간 내가 너무 매정한가 싶은 죄책감을 느낀다. 내키지 않는 사과는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했으니 받아줘야 한다는 말에는 논리가 없다. 사과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꽁에 있을 거야? 이런 말은 상황을 편하게 넘어가고 싶은 제3자의 요구일 뿐이다. 내 기분이 아직 누그러지지 않았는데 왜 상대가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받아줘야 하는가? 성의 없는 사과를 받아봤자 깨름칙함만 남는다. 이러나 저러나 마음이 불편할 거라면 사과를 받지 않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편을 택하자. 그런 이들과 인연을 이어나간들 같은 문제로 삐걱거리기 마련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 피곤하고 울적한 일만 가득했던 것 같은 하루도 유심히 살펴보면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숨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즐거운 순간을 무심결에 지나치고 기억에서 흘려보낸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강렬하게 기억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행복이 찾아와도 그 순간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처럼 주어진 찰나의 행복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가령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갔다고 가정해보자. 반려견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에 신이 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항상 지나치던 산책길에서도 매일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며 즐거워한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세상을 궁금해한다. 다시 말해, 산책을 즐기는 현재의 감각에 충실하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근사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도 마무리 짓지 못한 업무, 매듭 짓지 못한 인간관계 등을 떠올리면서 그 시간을 낭비한다.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을 걱정하느라 정작 눈에 보이는 좋은 풍경을 머리에 담지 못하는 것이다. 나 역시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려 해도 근심과 걱정이 뒤따라와 내 마음을 방해했다. 친구와 만나 웃고 떠드는 와중에도 머리 한 구석에서는 밀린 업무를 떠올리며 우울해했다. 그런다고 실제로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 날은 결과적으로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날이 아니라 일 생각으로 초조하게 보낸 하루가 되었다. 삶의 기쁨을 누리는 첫 단계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이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나에게 주어진 여유롭고 즐거운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시간에만 내가 존재하는 것. 걱정은 해도 끝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하더라. 그러니 좋은 순간에는 그냥 좋은 감정만 느끼려고 한다. 참 씁쓸한 게 불안과 걱정은 알려주지 않아도 곧잘 찾으면서 왜 눈앞의 기쁨은 보고도 지나치는지 모르겠다. 삶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이야말로 내일을 다시 살아갈 힘인데도 말이다.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자.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자. 고개만 돌리면 즐거운 일이 곁에 있음을 기억하자. 하루 동안 내가 놓친 유쾌한 순간이 뭐가 있었는지 떠올려보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은 행복한 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내 삶의 결정권 사수하기.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라 이도 저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주관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도 이 길을 선택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가만히 있는 편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로 머릿속을 채워가던 나날이었다. 내 안에 정작 나는 없었다.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면 많이 주눅들어 있었던 것 같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내가 그랬다.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생각들이 내 한계를 설정하는 일임을 모른 채 자진하여 무기력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내 삶을 휘두를 권리를 직접 남들에게 쥐어줬다. 그렇게 해서 타인의 애정이라도 얻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참는다고, 남의 눈치를 본다고 더 사랑받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내가 중대한 문제라 여겼던 일들이 그들에게는 가볍게 관심을 가지다 뒤돌아서면 잊을 수 있는 남일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무리하게 남들 비위 맞춰서 결국 얻는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 시샘을 좀 받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건 하라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더라. 이왕 눈치를 본다면 타인이 아닌 자신의 마음의 눈치를 봤으면 한다.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날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용기. 바다가 보고 싶으면 바다를 보러 떠나도 좋고, 과거가 그리우면 추억이 깃든 그곳으로 떠나도 좋다. 훌쩍 떠나고 싶다는衝動이 찾아왔다면 더 이상 일상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이 지쳐있다는 뜻이다. 지루한 나날이 매일 반복된다고 느껴지는 하루가 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이 삶이 버겁다고 느껴지는 하루가 있다. 그제도 어제도 잘 버텨왔던 어느 날과 똑같은 하루가 오늘따라 유난히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멈춰야 하는 순간이다. 한겨울 아무리 난방을 따뜻하게 틀어놓아도 집 안에 머무는 탁한 공기를 환기하려면 창문을 열어야 한다. 일상이 평온하고 잔잔하게 느껴져도 한 번씩 새로운 풍경을 눈에 담아 마음을 새로이 정비해줘야 한다.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이를테면 계획하지 않았던 연차를 갑작스레 쓴다거나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을 오늘만큼은 과감히 내려놓자. 나를 위해 삶의 변칙을 허용해야 한다. 멈춤이 필요한 시점에 당신이 과감히 용기를 냈으면 한다. 휴식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야경을 보러 가면 좋겠다. 바람을 견디는 나무 이야기. 나무 이야기를 하나 해본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나뭇잎이 우수수 흩날렸다. 끝없이 휘몰아치는 바람에 곱게 뻗은 가지가 부러지고 채 익지도 못한 열매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나무는 덤덤해 보였다. 내가 괜찮냐고 묻자 나무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부러진 가지와 바닥에 뭉개진 열매들이 나는 아쉽고 속상했는데 이상하게도 나무는 정말 괜찮아 보였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냐고, 몸의 일부가 사라져서 허무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자 나무가 대답했다. 뿌리는 다치지 않았잖아. 처음 강풍을 만났을 땐 당황했지만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긴 기다림 끝에 피어낸 이파리와 열매가 아깝지 않냐고 물어도 그래도 나무는 괜찮다고 했다. 때가 되면 다시 피어나고 맺히는걸. 강풍이 나무를 흔들 때마다 나무는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더 깊이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 그런 시간을 반복하자 나무는 결국 이전보다 단단해졌다. 바람이 아무리 자신의 일부를 앗아가도 괜찮다고 말했던 이유는 일부를 잃어도 자신 자체는 지켜냈기 때문이다. 어떤 바람도 땅 안쪽 깊숙이 자리 잡은 나무의 뿌리마저 흔들 수는 없다. 혹독한 환경을 버텨낸 나무는
때가 되면 또다시 새로운 가지를 뻗어 푸른 싹을 틔운다. 어쩌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그렇게 성장한 나무만이 100년이 지나도 살아 숨쉴 것이다.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아픔을 쉽게 허락하지 말 것.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믿었던 사람이 차갑게 돌아서 허무해지는 날도, 누군가 당신의 꿈을 조롱해 전부 포기하고 싶어지는 날도 굳건히 이겨냈으면 좋겠다. 아무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다. 당신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타인이 함부로 내던지는 말에 휘둘려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언제나 많은 것이 가능하다. 오직 당신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행복을 거절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행복한 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을 너무 거창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행복과 관련해서 제가 겪었던 일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연인에게 내일은 행복한 일 좀 생겼으면 좋겠다 라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특별히 큰 의미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무심코 내뱉은 입버릇에 가까운 말이었죠. 그러자 연인이 제게 그러더군요. 나중에 행복하겠지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과연 내일은 행복할까? 내일도 어차피 오늘이 될 텐데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했네. 행복한 오늘이 쌓여 행복한 나날이 만들어지는 건데 말이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불행한 오늘을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행복이 놓여 있었는데 여태껏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슬픔은 알기 싫다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고개 한번 돌려서 쉽게 찾는데 말이에요. 행복은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찾으려 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입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햇빛이 가득한데 그걸 미처 모르고 그늘에 가려 살아왔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하세요. 행복과 잘 어울리는 당신에게 책을 건네며 지민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게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보통의 것, 당연한 것이 유난히 특별해지는 요즘입니다. 저 역시 그래요. 당연히 내가 가장 중요하죠. 나한테는 내가 1번이죠. 라고 알고 있고 생각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히 표현해 보자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커요. 나보다는 친구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하고, 나의 개인적인 일보다는 회사의 업무가 더 중요하고, 나의 좋고 싫음보다는 가족들의 의중을 더 따르며 살아왔어요. 제가 일찍 철이 들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배려해야 해. 더불어 사는 거야. 손해보는 게 남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배워왔다고 또 다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환경 속에서 난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좀 바꿔보려고 해요. 이렇게 살아보니 몸은 편한데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나도 이제 마음 편히 살아도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우리를 더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해줄게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니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전히 멋지고 빛나는 사람.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